안녕하세요. 완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30번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편지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환자의 피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게 있다는 대목뿐이었다. 스크루테이프는 환자의 피로를 이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피로는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스크루테이프는 설명합니다. 피로가 분노와 악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피로가 온유함이나 마음의 평정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되는가 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서 우준 전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이 이거다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로했을 때 참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분노와 악의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내하고 견뎌냄을 통해서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평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로로 인해 온유함에 이르는 상황은 악마들에게는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로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다. 스크루테이프는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적당한 피로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피로에 쩔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는 짜증을 낼 힘조차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피로가 가장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피로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피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 편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적당한 피로라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말 그대로 적당히 혹은 조금 많이 피로할 때 누군가 나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을 요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정도가 크던 작던 간에 예기치 못한 요구에 피로한 저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시험 기간에 좀 많이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쏟아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참 피로에 넘어갔구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정말 바빴거든요. 그쵸. 정말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원회 행사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원 회장님이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요구. 네, 맞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요구가 들어오니까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시키지?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그 짜증이 나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래도 그냥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마귀들이 일을 참 잘한다. 어떻게 이 짜증나는 포인트들을 딱 알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넘어뜨리려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크루테이프는 자신들이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뭐든 예민하고 과도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야기처럼 피로한 상태를 통해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평소보다 크게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적당한 피로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피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먼저 거짓 희망을 불어넣어라. 스크루테이프는 피로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거짓 희망을 불어넣을 것을 조언합니다. 피로가 곧 해소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워무드의 환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워무드의 환자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에게 적의 공격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생각하게 해서 내일 밤이면 전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잠자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곧 피로가 풀리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위로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정말로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래서 피로가 해소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 상황이 해결되기보다 지속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오히려 피로가 가중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켓컬리에서 종종 일하곤 했었는데, 마켓컬리는 참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그 업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저녁 식사 시간은 5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시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때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쉴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5시가 돼도 밥 먹으러 가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는구나,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나도 밥 먹으러 가는 소리가 없어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5시가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녁을 언제 먹냐라고 물어보니까 방송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쉬는 시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쉴 수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짜증이 몰려오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열심히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민해지고 바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그 거의 5분 10분 뒤에 밥 먹으러 보내줬는데 그 5분 10분 사이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서 네.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는 전략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막 일을 하고 다음에 쉴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버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내일 몇 시까지 자야지, 내일 뭐 이 시간은 쉬어야지, 내일 이 시간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하는데,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짜증이 확 나요. 나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자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짜증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가 깨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연인 관계에서도 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피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드는 반면 말수를 줄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피로를 수다와 대화를 통해 풀고자 한다면, 상대방은 수다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피로를 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좀 하라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감정을 공격하는 일이 지적 공격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우며, 아무리 살아가는 사이라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얼마든지 은근한 분노가 쌓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전 전사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없는 것 같고, 초반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을 때 좀 차분해야 되고 주변에 시끄럽고 정신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희 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제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로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피로를 이용하여 분노와 악의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인내함으로써 온유함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순간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때 사단의 계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온유함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